10살짜리 아이가 노마님 속치마에서 열쇠를 훔쳤습니다. 훔친 건 아닙니다. 잠깐 빌렸다가 돌려놨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왔다는 거짓말로 노마님 시선을 돌린 사이 딱 3초 만에 이 아이 이름은 다리. 계모의 친딸입니다. 그 열쇠로 연 뒤주 안에는 억울하게 쫓겨난 언니 소월의 비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씌워 집에서 내쫓은 바로 그 비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는 계모의 딸입니다. 소월의 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언니 비녀를 꺼내러 갔을까요? 그리고 이 비녀 하나가 어떻게 이 집의 진짜 악인을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끝까지 들어볼 마음이 생기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런 옛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나쁜 사람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어느 한갓진 고을. 최서방네 기와집 이야기입니다. 최서방은 고을에서 제법 손꼽히는 중인이었습니다. 땅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름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딱 하나 판단력이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소월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뜬 건 소월이 8살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최서방이 새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귀련이었습니다. 귀련은 겉으론 다소곳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소곳함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최서방 앞에서만이라는 단서. 소월은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가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는 건 소월이고 그 밥 받아먹는 건 귀련의 친딸 다리입니다. 장독 닦는 건 소월이고 그 장독 위에 올라가 노는 건 다리입니다. 최서방이 어쩌다 이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월아, 내가 맞으니 좀 더 해야지.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 옆에서 다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니, 억울하지 않아? 조용히 해. 억울하잖아. 나는 억울할 것 같은데. 소월이 다리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리야, 고구마 먹을래? 응. 소월이 다리를 다루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 이 방법은 100, 800 중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어떻게 한편이 됐는지 아직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 집에는 귀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마님이었습니다. 최서방의 어머니. 이른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이 집 열쇠는 전부 노마님 속치마 허리춤에 달려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쩔그렁. 마치 이 집은 내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복 많은 노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정작 이 집에서 복이 없는 건 노마님 때문이었는데 귀련이 이 집에 들어오기 한 달 전 노마님은 귀련을 몰래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큰애만 없애면 이 집 재산은 자연히 내 딸년 것이 된다. 내가 다 봐줄 테니 잘해봐라. 귀련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그래도 결국 욕심이 이겼습니다. 귀련이 소월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소월이 16이 되던 해 겨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은매화 비녀가 없어졌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꽂고 있던 이 집에서 유일하게 소월의 것이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귀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큰일 났어요. 소월이가 마님 비녀를 훔쳐서 장터에 팔았다고 거간꾼이 그러더라고요. 이때 귀련의 왼쪽 눈썹을 보셨어야 하는데 실룩실룩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귀련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왼쪽 눈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귀련 본인만 몰랐습니다. 최서방이 소월을 불렀습니다. 소월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팔지 않았어요. 비녀는 제 장롱에 없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냐? 아버지, 그 논리는 말대꾸냐? 논리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말대꾸로 끊어버린 아버지. 이 집 최서방 되겠습니다. 그때 다리가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다리가 막 앞으로 나가려는데 귀련이 다리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근데 엄마, 비녀는 노마님이. 다리야. 쉿. 다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물지 않았습니다. 소월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노마님이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쩔그렁 쩔그렁. 큰애. 의심받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야. 소월이 노마님의 눈을 봤습니다. 노마님도 소월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입꼬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그날 저녁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소월은 방으로 들어가 보찜을 쌌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보찜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꼭 챙겼습니다. 작은 보자기. 3년치 기록이 담긴 종이 16장. 순한 사람과 참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월은 참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쪽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살금살금 따라왔습니다. 언니, 들어가 있어. 나 같이 갈게. 안 돼. 왜? 소월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리야, 노마님 방 뒤주 초하루에 열려. 다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노마님 목욕하는 날이라 속치마 벗거든. 알았어. 고마워. 봄에 봐. 봄이 언제야? 소월은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다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손가락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지금이 동짓달이니 봄은 석 달 뒤. 다리는 그날부터 초하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소월은 마을 끝 언덕 위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날 밤 눈 위에 쓰러진 소월을 거둔 건 그 집 노파였습니다. 허리 굽고 눈빛 따뜻한 노파. 소월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걷어준 그 노파가 그저 고마웠습니다. 이 노파가 누군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한편 최서방네 집. 다리는 날마다 달력을 봤습니다. 귀련이 물었습니다. 다리야, 요즘 왜 그러니? 눈빛이 꼭 뭔가 꾸미는 사람 같아. 뭔가 꾸미는 사람이 맞는데. 뭘 꾸며? 비밀. 엄마, 나 오늘 밥 2그릇 먹어도 돼? 귀련은 다리가 화제를 돌릴 때마다 번번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다리의 특기였습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됐습니다. 오전 10시 노마님이 목욕채로 향했습니다. 쩔그렁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리가 슬쩍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몸종 할멈과 마주쳤습니다. 다리야, 어딜 가니? 할머니 심부름이요. 방에 뭐 두고 가셨대요? 그래. 얼른 갔다 와. 애들한테는 다들 그냥 믿어주는 법입니다. 다리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마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주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속치마를 목욕채에서 벗는다는 걸 다리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다리가 목욕채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속치마가 나무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리는 딱 3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마당에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엄청 커요. 노마님이 허둥지둥 몸을 돌렸습니다. 그 3초 사이에 다리의 손이 열쇠 꾸러미에서 뒤주 열쇠를 빼냈습니다. 고양이가 어디 있어? 아, 나갔나 봐요. 죄송해요. 다리가 꾸벅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뒤줄을 열었습니다. 비녀가 있었습니다. 매와 비녀. 다리는 비녀를 챙기고 열쇠를 돌려놓으러 다시 목욕채로 갔습니다. 또 왔어? 이번엔 진짜 고양이 봤어요. 어디? 저쪽이요. 노마님이 몸을 돌리는 사이 다리가 열쇠를 걸었습니다. 아갔네요. 죄송해요. 이 아이는 대범한 건지 뻔뻔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다리는 그날 오후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매와 비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월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노마님 속치마에서 열쇠 잠깐 빌렸다 돌려놨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있어. 들켰으면 어쩔 뻔이었어. 안 들켰잖아. 소월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언니 울어도 돼. 안 울어. 눈 빨개. 소월은 안 울었습니다. 눈만 좀 빨개질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집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쫓겨난 지 2달째 노마님이 귀련을 불렀습니다. 귀련아, 다리 있잖느냐. 그 애가 좀 거슬린다. 귀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손자가 생기면 재산이 나뉘잖느냐. 다리를 먼 친척 집으로 보내거라. 귀련은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도 도구였다는 것을. 소월을 쫓아낸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자기 차례였던 것을.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깨달음은 항상 늦게 오는 법이었습니다. 귀련이 버티자 노마님이 최서방을 불렀습니다. 귀련이가 내 폐물을 다리한테 몰래 빼돌렸다. 내 눈으로 봤다. 그날 저녁 귀련과 다리도 짐을 쌌습니다. 나가거라. 이 집 최서방의 레퍼토리가 참으로 단순합니다.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나가거라 하나라면 그 집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짐을 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소월 언니 있는데. 소월 언니가 받아줄까? 모르겠다. 그래도 가? 그래도 가야지.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가방 다 쌌어. 가자. 귀련이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마님이 안방 창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월이 쫓겨날 때 봤던 바로 그 입꼬리. 귀련은 그 입꼬리를 기억해뒀습니다. 귀련과 다리가 언덕을 올라오는데 소월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다리가 달려가서 소월을 안았습니다. 소월이 굳었다가 천천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귀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월아, 나는 내 원수다.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다리가 갈 데가 없어서. 소월이 귀련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세요. 다리 발 젖었어요. 용서는 나중에. 지금은 발부터. 소월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딱 이랬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이 하나였습니다. 이불이 2채. 셋이 자야 했습니다. 엄마랑 내가 한 채, 언니는 노파 할머니 이불 써. 다리야, 그건 남의 이불. 추운 것보단 낫잖아. 소월이 이불을 반으로 접어 귀련 쪽으로 밀었습니다. 같이 덮어요. 괜찮겠어? 추운 것보단 낫잖아요. 엄마, 우리 언니가 엄마 말 따라했어. 다리야, 자. 셋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귀련이 한참 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월아, 비녀 노마님 방 뒤주에 있어. 알아요. 내가 이미 꺼냈어. 다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귀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다리, 어떻게 꺼냈어? 노마님 속치마에서 열쇠 잠깐 빌렸다 돌려놨어. 들켰으면 어쩔 뻔이었어. 언니도 똑같은 말 했어. 귀련이 소월을 봤습니다. 소월이 귀련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왜 한숨 쉬어? 잘 됐잖아. 다리야. 응. 잘했어. 다리가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노파가 누군지 말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파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됐구나.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다. 할머니는 어떻게 다 아세요? 벽이 얇다 얘야. 노파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 말이냐? 이 고을 복날이 엄이다. 귀련이 밥 먹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다리가 소월을 봤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대박인 거 맞지? 맞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복날이 앞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소월이 종이 16장을 올렸습니다. 귀련이 자기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다리가 비녀를 올리며 어떻게 꺼냈는지 설명했습니다. 복날이가 다리를 봤습니다. 속치마에서 열쇠를 빌렸다고. 네. 고양이 얘기하면서 잠깐. 10살이라 했소? 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소? 그냥 언니가 억울했어요. 복날이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복날이가 소월을 봤습니다. 이 기록, 왜 진작 오지 않았소? 혼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직접 최서방네 집을 들여다보겠소. 다음 날 아침 관가 포졸 셋이 최서방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소문은 밥보다 빨리 퍼지는 법이니까요. 노마님 장롱에서 소월 어머니 폐물 목록과 일치하는 물건들이 한 보따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월이 3년 동안 기록해둔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복날이가 노마님 앞에 섰습니다. 이 물건들 어디서 났소? 내 방에 있는 게 내 것이지. 어디서 났냐고 묻소. 샀다. 어디서요? 노마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주에는 비녀가 없더이다. 소월씨 손에 지금 그 비녀가 있는데 어디서 났을까요? 노마님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최서방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소월이가 억울하다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 하셨습니까? 의심받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어머니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최서방이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노마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쩔그렁 쩔그렁. 잠시 후 노마님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최서방을 봤습니다. 열쇠다. 속치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최서방 앞에 내려놨습니다. 쩔그렁. 이 집에서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날이었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할 말 없다. 노마님이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누구도 잡지 않았습니다. 노마님도 잡히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노마님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후회인지 오기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이 집 마당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건지. 노마님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쩔그렁 소리 없이. 그 조용함이 이 집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소월과 다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귀련도 함께였습니다. 최서방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셋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월아. 귀련이도. 아비가 잘못했다. 다리가 최서방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저씨, 무릎 시려요. 일어나요. 아저씨?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좀 어색하잖아요. 아저씨가 더 편해요. 최서방이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다리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무거운 순간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소월이 최서방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비녀는 제가 갖겠어요. 당연하지. 재산은 아버지 드릴게요. 집도요. 저는 이게 더 소중하니까. 최서방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는 뭐 받아? 너는 고구마 구워줄게. 됐다. 귀련이 그 옆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소월도 웃었습니다. 최서방은 아직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4시 마루에 앉아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다리가 고구마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글쎄, 고구마나 먹어. 그게 그렇단 소리야, 아니란 소리야? 고구마. 알았어. 다리는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언덕 아래 마을에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노마님의 열쇠꾸러미 소리가 없으니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속이 좀 풀리셨습니까? 노마님이 쩔그렁 소리 없이 걸어나가던 그 장면,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버튼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나쁜 사람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를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